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스티븐 핑커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폭력에 이끌리는 이유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폭력을 이겨내고 진보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스티븐 핑커의 위대한 수업, 폭력에 끌리는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폭력에 이끌립니다. 소설, 영화, 게임 등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걸 보려고 돈을 내죠. 우리는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합니다. 스티븐 핑커는 그 이유를 진화론에서 찾습니다. 폭력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생존에 유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폭력에 이끌리는 이유죠. 덕분에 폭력은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로부터 인류의 가장 큰 오락거리로 자리했죠. 인간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폭력적이지 않죠. 실제로 폭력 범죄의 발생률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본성은 원래 폭력적일까요? 아니면 평화롭고 협력적일까요? 인간의 뇌는 복잡합니다. 폭력적이다, 평화롭다 둘 중 하나로 정할 수 없죠. 폭력에 대한 동기와 평화와 협력에 대한 동기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동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본성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착취의 동기가 있죠. 타인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지배의 동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동기도 있죠. 우리는 피해자가 됐을 때 복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도 폭력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와 지배 계급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죠. 반면에 비폭력의 동기도 충분히 있습니다. 링컨은 이것을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는 타인의 행복과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단 참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제력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폭력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이성과 지식을 통해 폭력을 줄일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정서가 폭력을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하죠. 이런 폭력의 동기와 비폭력의 동기 사이에서 인간은 항상 갈등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는 폭력을 억제하고 협력과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스티븐 핑커는 말합니다. 토마스 홉스는 무정부 상태에서 인간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악함 때문이 아닌 공포심 때문이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것이 두려워 내가 먼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라면 큰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끔찍한 점은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수심은 강력한 폭력의 동기이죠. 내가 모욕받는 상황에서 인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의 폭력이 한 번의 복수에서 끝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정의구현이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폭력 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이 극으로 치닫게 되면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폭력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제안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성경 속 나오는 괴물인데 홉스는 강력한 정부나 왕, 의회를 상징하는 용도로 사용했죠. 강력한 정부가 폭력을 불법화한다면 개인과 집단은 서로를 공격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리바이어던의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비로소 우리는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홉스는 정부의 설립을 통해 공동체 내 갈등과 폭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실제로 지금도 무정부 상태에 있는 지역은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살인사건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정부와 법의 힘이 강하지 않았던 과거보다 현재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훨씬 적습니다. 폭력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죠. 우리에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리바이어던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신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연합체가 있습니다. 아무도 세계 통합정부를 원하지는 않지만 한 국가보다는 큰 존재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홉스가 놓친 것도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인데요. 폭력적인 정부가 시민을 탄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인류의 진보와는 거리가 먼 일이죠. 다행히도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 벌어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막고 정부의 독재를 통제합니다. 민주주의 하에서 정부의 통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시민의 탄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모적인 군비 경쟁을 멈추고 환경보호와 시민복지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티븐 핑커는 말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서 빼앗으려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고 보복과 복수도 항상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제도가 필요합니다. 착취보다 협력을 통해 다수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요. 무역과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상거래가 이득이라면 당연히 상거래를 선호하게 되겠죠. 그리고 국제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중재자가 존재한다면 갈등이 생겨도 폭력보다는 중재를 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들을 일깨운다면 서로를 공정하게 대하려 노력할 것이고 착취와 불공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협력을 이루기 위해 법과 사회, 규범, 철학, 종교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인류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우리 본성을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본성은 진화의 영역이고 몇 세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이죠. 해결책은 우리 본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와 지식, 규범과 법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낸 해결책들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파괴적인 면을 억누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러 해결책들을 찾았습니다. 민주주의, 법치, 과학, 국제기구, 평화조약, 규칙과 규범 같은 것들이요. 스티븐 핑커는 이런 폭력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의 선한 본성을 깨어나게 할 것이고 인류를 진보시킨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스티븐 핑커의 모든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인류의 진보는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행동을 멈춰선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위협이 존재하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의 위협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며 멈추지 말아야겠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